안녕하세요. 저 앤드류 정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이제 돼서 이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서요. 제가 취- 최소한 노력은 많이 할 텐데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 발표는 이제 그 미국 특허 소송 이제 방어 과정에서 이제 세 가지 토픽을 좀 커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특허, 그리고 미국 소송, 그리고 미국 특허 소송, 절차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오버뷰를 좀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기에 어떤 무슨 그 특허 침해 청구가 들어오든지 통지 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 이제 안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방어 관점에서 기본 전략하고 어떤 이슈를 이제 특허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여기 미국 특허 소송에 대해서 이제 토픽하고 이슈 같은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이슈하고 토픽을 다 이렇게 제대로 커버할 거면 1시간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PPT 자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는 리스팅은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발표하면서는 이제 몇 가지 가면서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좀 더 깊게 보고 나머지는 이제 이 PPT를 이제 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요. 특허.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특허는 잘 아시겠지만 특허를 이제 본 적이 있으면 파트가 세 가지 있어요. 명세서, 도면, 그다음에 청구항. 명세서는 이제 발명의 기술 설명을 자세한 설명 나오는 거고요. 네, 청구항은 이제 발명이 법적으로 범위를 잡히는 부분이에요.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끝에 특허의 끝에 나오는 청구항 claim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그게 법적으로 발명 범위를 잡히는 거예요. 명세서에 어떤 기능, 무슨 특징 그런 설명이 있어도 클레임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발명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클레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이런 오해를 좀 자주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허 권리라고 할 때 이 권리는 제외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발명을 못 쓰게 하는 권리예요. 특허가 있다고 해서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특허가 있다고 해도 제3자 특허의 침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특허가 있어도 다른 특허에 침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만 갖고 있다고 해서는 특허 소송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소송 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미국 소송하고 조금 이제 경험이 있었으면 이 세 가지 제가 생각에는 이제 가장 이제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discovery, 두 번째는 이제 손해배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American Rule이라고 하는 게요. 디스커버리는 이제 미국 소송의 이제 특별한 이제 절차이고요. 손해배상은 잘 아시겠고요. American Rul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법적으로 기본 법적으로는 소송 당사자들이 이제 각자
자기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에서 그 비용을 이제 그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돼 있지만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이제 각자 이제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제 가끔 어떤 경우에는 fee shifting이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법 타입마다 틀려요. 근데 이제 특히 특허 소송에서 이 American 룰을 shifting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 타입 중에 특허 소송이 특히 이 American 룰에 이제 exception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별도 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세 가지 그 key feature. 이 discovery라고 하는 거는 왜 미국 소송 절차에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소송에서는 이제 그 합리적인 기초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있고 소송해야 되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그 reasonable inquiry만 하고 소송은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대하는 거는 미국 절차를 따라서 discovery를 사용해서 이제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특히 이제 그 소송 그 피고 쪽에서 가장 이제 좀 힘든 부분. 그러면 원고 쪽에서 그 특허권자 쪽에서 discovery 신청을 해서 증거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미국 소송은 굉장히 그 절차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procedure driven.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procedure를 따라서 소송을 해야 하지 그 정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procedure를 굉장히 하나씩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증거가 꼭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소송 걸어놓고 discovery를 쫓아가면서 증거를 이제 찾아내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가요, 미국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merit 쪽으로 뭐 중요하지만 그 절차를 잘 사용을 하면 이제 미국 특허 소송에서 이제 그 혜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 소송 단계별로 이제 특허 소송할 때 그 합치는 그 단계를 보시면 초기에는 이제 우리 그 pleading stage라고 있어요. 이 단계는 이제 그 소장 답변서, 그 다음에 이제 discovery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 전 단계, 그 다음에 재판,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이후에 이제 항소까지 포함하는 그 단계에 이제 특허 소송은 특히 그 특정으로 단계가 두 가지 더 포함이 돼요. 그게 특허 주장, 그 다음에 특허 해석. 이 특허 해석 단계에서는 그 침해 주장, 무효 주장, 그 다음에 어떤 법원에서는 이제 그 손해배상 주장까지 이제 공개되는 그 절차 단계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본 소송에서는 소장하고 답변서부터 시작하는데 특허 소송은 이제 그 특허가 그 특허 갖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이제 기술적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절차에다가 이런 단계를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해석 단계, 이제 특허 해석, 이게 이제 미국 그 특허 소송의 이제 특정인데요. 그 청구항, 특허의 끝에 나오는 청구항이 이제 법적으로 그 발명 범위를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그 클레임 안에 단어들이 나오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이거는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준비 서면 양쪽에서 그 제출하고
그 어떨 때는 이제 기술 설명까지 그 심리 같은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끝에 판사 앞에서 심리를 해요. 그러면 그 끝에서 이제 판사가 이 발명 그 청구항에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 단어들 갖고 이 발명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특허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 특허 주장, 특허 해석 이제 단계가 이제 추가돼 있고, 근데 한 가지 잘 아셔야 되는 게 미국 특허 소송은 결국은 그냥 미국 소송 종류의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기본 소송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discovery하고 pretrial이라고 이제 재판 전 이것들이 이제 다 특허 소송에서도 해당되는 단계 절차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된 거는 이 특허 소송의 특징 단계가 이제 여점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특허 주장들이 이제 여기 중간에 들어와요. 이때쯤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절차는 한 번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송 진행되면서 계속 진행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여기 소송 그 할 때 이제 이 fact discovery라고 하시는 게 이제 문서 요청 이쪽이요. 서면 신문, 사실 인정, 그리고 전문가 보고서, 그다음에 그 증인 선서 증언. 이게 다 이제 discovery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단계에서 계속 소송 진행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단계별로 또 이 motion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법원에다 신청하는 단계별로 이제 그 가능한 motion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소장 답변서 단계에서 motion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중간에서 이 discovery 단계에서 또 motion이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그때쯤에 이제 또 motion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motion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 건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일단 그 미국 특허 소송 일정을 좀 제가 한번 보여주고요. 이게 샘플, 이게 그 예를 들면 그 보통 이제 미국 특허 소송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재판까지, 시작부터 재판까지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그 법원마다 차이가 많아요. 뭐 어떤 법원은 그 평균으로 이제 일정을 보면 뭐 막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가장 빠른 그 법원은 이제 우리가 그 ED 텍사스 주에 있는 법원이라고, 거기가 평균으로 제일 빨라요. 여기 보시면 그런 법원에서 소송이 만약에 이제 시작했으면 타이밍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재판까지 1년 반 정도예요. 오케이. 그러면 특허 소송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요. 그 특허 소송에서 뭐 법원마다 일정도 차이가 많고 비용도 이제 법원 따라서 뭐 소송 그 상황 따라서 이제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특허 소송이 비싸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좀 큰 이슈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타빅으로 이제 많이 디스커션 같은 거 있는데요. 이 특허 소송이라고 하는 게 사건이 작아도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이제 작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 손해가 뭐 100만 불 이상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몇십만 불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끝까지 그 소송을 가면요. 만약에 손해가 이제 100만 불 이상 되는 사건이면 비용이 쉽게 100만 불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미국 그 특허 소송 시스템 한 가지 문제라고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사건 그 손해보다 그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이제 방어하는 게 이제 그 밸런스로 볼 때는 이제 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소송 디펜스 아예 그냥 포기하는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문제 있다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돼 있는 대로는 시스템이 이렇다고 이제 보시면 그 미국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하실 거면 이제 소송 그 cost of litigation이 이제 cost of business이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미리 그 소송 예산을 따로 이제 설정을 미리 하셔서 이게 이제 준비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소송이 cost of business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 좀 이제 여기서 좀 데이터 좀 보일 건데요. 일단 그 특허 사건 이제 그 숫자 그 파일링 숫자가 좀 다운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12년도부터 가장 많았을 때부터 이제 트렌드는 다운이에요. 그게 이제 뭐 다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그 AIA 법이 이제 미국에 나왔죠. 그래서 America Invents Act.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송 숫자가 이제 좀 점점 떨어지면서 그 2020년도에 잠깐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특별한 뉴 트렌드보다는 이 MPE 그 몇 군데에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사건을 굉장히 많이 그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업택은 아마 이 high volume plaintiff, high volume MP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트렌드는 계속 이제 좀 내려가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high volume MP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그 가장 제일 바쁜 특허권자들 이제 여기 리스팅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WSOU Investments이라고 MP가 있고 Cedar Lane Technologies이라고 MP. 이게 둘 다 MP예요. 그래서 가장 소송을 제일 많이 제출하는 그 탑 그 특권자들이 둘 다 MP예요. 여기 보시면 WSOU 그 MP가 혼자서 2020년도에 180건 넘게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이제 특허 소송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연방 법원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주 법원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특허 소송들이 법원 그 특정 법원에서 이제 그 제출되는 그 데이터를 보면 제일 바쁜 법원들이 그 WD Texas, Western District of Texas, 그러니까 텍사스 주의 이제 그 서쪽에, 그다음에 델러웨어 주 법원.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800건, 700건 이상 이렇게 파일링이 됐어요. 이게 사건들 하나씩 하나마다 이제 카운팅을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탑 3를 보면 두 군데는 텍사스 주에 있습니다. 이 WD 텍사스, 이 Western District of Texas. 이제 다들 그 Eastern District of Texas, ED Texas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 특허 소송을 이제 팔로우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본 분들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이 Western District of Texas이라고 하는 거는 좀 새로 일어났던 이제 그 법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텍사스 주의 그 서남쪽 그 법원이에요. 그게 이제 샌안토니오, 오스틴, 웨이코 도시들 이제 포함하는 그 법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얼브라이트 판사라고 판사가 새로 들어왔어요. 재작년부터요. 근데 그 판사가 원래 그 특허 소송하는 변호사였어요. 그 판사 되기 전에. 근데 그 판사가 그분이 이제 판사 되면서 여기 웨스턴 텍사스 쪽에 이제 가장 제일 큰 특허 소송 법원을 만들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네요. 보면요. 그 Western District of Texas가 가장 제일 많은 소송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법원, 어떤 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법원마다 그 특허 결과 그 과정에서 볼 때 차이가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치매 결과 쪽으로 볼 때는 그 ED Texas, Eastern District of Texas 거기에서 그 치매로 이제 결과 나오는 게 56% 이상. 근데 여기 보면 ND 캘리포니아, 그게 Northern California, 그 북쪽, 캘리포니아 주 북쪽에 여기 보시면 비치매가 80% 이상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무효 결과는 비슷하게 이제 반대로 보면 텍사스에서는 거의 이제 80% 무효가 아니다 결과가 나와요. 대신 Northern California, ND 캘리포니아 주 그 법원에서는 60% 이상 특허 무효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그 미국 특허 소송에서 이 venue이라고 어떤 법원에서 그 소송이 일어나는 게 그 굉장히 큰 효과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데이터를 하나 찾게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2002년도에 그 특허 사건 이제 제출된 거 중에 숫자 이제 그 카운팅을 하면서 그 당사자 그 파티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은 당사자들은 이제 텍사스 주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기본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 델러웨어 주에 이제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델러웨어 주 회사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델러웨어 주 회사를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보면 뭐 중국 회사들이 네 번째로 돼 있고, 근데 제가 눈에 띄었던 게 한국이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미국 소송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그 당사자들이 이제 한국 회사들이 6번째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좋은 거 나쁜 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 많은 경우는 이제 피고로 나오니까요. 그럼 그거는 이제 사건 파일링 그 트렌드였어요. 이제 사건 특허 소송 이제 숫자는 이제 좀 다운 트렌드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 몇 년 동안 그 손해배상 그 배심원 그 판결 같은 거를 보면 손해배상은 이제 업트렌드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작년 2020년도에 이제 이게 이제 재판까지 갔던 소송들에서 배심원들이 almost 5 billion, 그러니까 그게 한국 돈으로 5조 원? 예. 한 5조 원. almost 5 billion 정도 손해배상 이제 판결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2015년도부터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소송 제출하는 숫자는 이제 다운 트렌드 하면서 손해배상이 결국은 재판까지 가서 배심원들이 판결 내릴 때 손해배상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손해배상 이게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제가 현재까지 가장 제일 큰 그 손해배상 판결 나왔던 것들 여기 리스팅을 했어요.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2020년도에 사건 3개만 합쳐서 보면 그게 2020년도 전체 손해배상 금액에서 3분의 2 정도 돼요. 소송 3개에서만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파일링은 이제 다운 트렌드가 돼 있고, 근데 손해배상은 업 트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특허 소송 파일링이 내려가는 거는 이제 AIA 법이 생기면서 특허 가치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가면서 특허 무효가 이제 특허 무효하는 게 이제 더 쉬워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특히 이제 MP 소송들이 너무 심해졌다 해서 법원들이 판례로 이제 많은 특허에 대해서 많은 특허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방어 쪽으로 유리하게 가는 판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허 소송 파일링은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그 효과가 이게 좀 unexpected 효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한 특허들 그리고 약한 소송,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약한 약한 소송이면 그런 것들은 계속 필터링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강한 특허들, 강한 소송. 그 특허들이 이제 약한 특허들 갖고 이제 재판 가는 게 아니고 이 효과가 전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결국 남는 특허들이 굉장히 강한 특허들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특허들이 훨씬 더 이제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재판까지 가는 특허들 중에 특허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배상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팩터 중에 한 가지 더 이제 트렌드 중에 제3자 이제 자금, 이 third party funding이라고 있어요. 이게 최근 뭐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훨씬 더 메인스트림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3자 쪽에서 특허에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허를 등록하는 투자가 아니고 특허 소송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특허에 이제 투자를 할 거면 소송을 투자를 할 거면 그 특허가 굉장히 이제 강한 특허만 이제 투자가 되겠죠. 그게 이제 기본 필터링, 디폴트 필터링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투자 쪽에서 특허를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강한 특허들만 서포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설명되는
그 소송 숫자는 내려가는 거지만 손해배상은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다음 그 두 번째 토픽은 이제 그 초기에 이제 그 침해 청구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대응을 하는 안내요. 그 침해 청구가 들어오는 게 이제 그 cease and desist letter, 그 통지, 침해 통지 같은 거 아니면 실제로 이제 그 소장이 들어오든지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좀 다들 어느 정도 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항상 변호사를 이제 연락을 해요. 그 혼자서 이런 복잡한 이제 소송을 그 혼자서 이제 대응하려고 하는 거는 그 위험성이 좀 많아요. 이제 변호사 비용이 비싸고 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혜택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초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전문가 그 특허 변호사가 이제 전문가니까 특히 소송 변호사는 이제 소송 절차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받는 게 항상 이제 중요해요. 특히 이제 초기부터 이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초기에서 세팅을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가 뒤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특허 변호사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특허 변호사 의견하고 이제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이제 절차 설명 그런 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 발표에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토픽을 하나씩 이제 그 하고 있는데 변호사하고 직접 상담을 하면 이거를 훨씬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잘 받고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초기에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그 cease and desist 편지 같은 게 들어오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특허권자한테 답변을 주는 거. 특히 이제 변호사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할 때.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한테 뭐 문서를 보내든지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그런 게 다 이제 무슨 비밀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불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비슷하게 내부적으로 이 이런 뭐 특허 청구가 침해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특허에 이제 내부에서 분석을 한다. 무슨 평가를 이제 뭐 그 검토를 한다.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내부에서 특히 이제 서류를 만들면 그게 디스커버리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단계에서는 좀 움직이는 게 그 조심스럽게 잘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 초기 그 단계에서 좀 굉장히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슨 편지, 침해 편지, cease and desist 편지면 일단 언제까지 그쪽에 그 특허권자 쪽에서 답변을 원하는 그거를 이제 그 체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리스폰스. 만약에 소장이면 그 소장 전달 날짜를 잘 체킹을 해야 돼요. 그 미국 법적으로는 그 전달되는 날짜부터 22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돼요. 법적으로요. 그 일정을. 그래서 그 소장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그 엑스텐션을 받을 수 있으면 엑스텐션을 받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시에는 이 litigation holder 일단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하고 정보 이제 서칭.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포메이션하고 정보하고 이제 문서가 서칭이 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분석 결과 따라서 통지의 이제 리스폰스 답변 그 편지든지 아니면 만약에 소장이면 소장의 이제 답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그 한 가지 litigation hold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litigation hold가 이제 미국 법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 그 문서, 뭐 증거를 보관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 무슨 침해 통지든지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 하면 이런 그 책임이 생겨요. 이제 증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서류들하고 정보를 이제 보관을 안 하면요. 그게 굉장히 크게 이제 당점이 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게 한국 회사 그 LG하고 SK끼리 이제 미국 ITC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ITC 판사에서 이 그 SK 쪽에서 증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LG한테 이제 그 침해 그 결과를 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삭제하는 이 evidence spolia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default judgment를 주겠다 했어요. 판사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 litigation hold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 notice 단계에서 이 litigation hold 가장 제일 좋은 방침은 내부 쪽으로 그 서류 같은 거 이제 관리자, 이제 관리하는 직원들한테 이제 이 소송 홀드 메모를 만들어서 이제 발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부에서 이런 서류를 이제 삭제되는 그 policy 같은 게 뭐가 있으면 그를 잠깐 이제 홀드 해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litigation hold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서류하고 정보를 이제 gathering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토픽별로 제가 이제 여기 리스팅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 사업의 인포메이션을 이제 찾아내야 되고 그 중에도 이제 그 소송 상황이 뭔지 뭐 경쟁사 서로 이제 소송인 건지 뭐 MP 소송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거의 항상 초기에는 이 질문을 따라서 그 전략이 이제 거의 대부분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건, 큰 사건, 아니면 중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의 뭐 핵심 제품이 아니든지 뭐 큰 사업 쪽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주 큰 거, 그 메인으로 이제 비즈니스인지 이게 어떻게 떨어져 나오는 대로 이제 초기 준비상으로 이제 중요한 팩터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손해배상을 항상 초기에 계산을 할수록
그 reasonable royalty.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5% rule of thumb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그 수익에 대해서, revenue에 대해서 이제 5% rule of thumb.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그 대충 그 exposure가 뭔지 이제 밝혀볼 수 있죠. 그거 갖고 이제 이 케이스가 얼마나 크게 될 수 있는 exposure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건마다 항상 따라서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다 서칭해서 뽑아서 모여서 이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이게 떨어져 가는 이거를 메리트하고 위험을 서로 이제 밸런스 시켜야죠. 이제 이 메리트하고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손해배상 그 exposure가 뭔지. 근데 거기에서도 그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를 만들든지 그 타임, 직원들 이제 시간 뺏기는 건지, reputation이라고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게 한번 이제 전략을 세워서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분석하고 그 전략을 이제 만들어서 초기에 움직이면서 이제 조정을 계속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그냥 소송 이제 그 만약에 당한 경우에 그 초기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거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잘 고려하셔야지만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전략들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게 필요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방어 과정에서 그 기본 전략하고 이제 이슈를 준비할 수 있는 이슈. 그럼 아까 제가 그 소송 전체 프로세스를 보여줄 때 이제 초기에 모션들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고 뒤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 단계별로 그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일찍 초기에 신청할 수 있는 것 중에 여기 이제 4가지를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밑에 2개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motion to stay, AIA proceeding이라고 이게 이제 다들 뭐 어느 정도 들었겠지만 IPR이라고 그 IPR는 이제 그 무효 심사를 특허청에다가 이제 신청하는 거. 이게 초기 그 법원 소송의 초기 그 신청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허청에서 IPR을 신청을 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아예 멈출 수 있어요. motion to st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번째 motion은 Alice motion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101 motion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특허의 이제 그 저격성에 대해서 이제 motion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2개에서 지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 AIA 법, 이 IPR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몇 년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높은 무효 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 소송에서 거의 항상 그 소송 방어 전략에 이제 포함되는 그럼 이게 IPR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허청에다가 이제 그 심사 신청을 이제 신청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그 신청을 받고 이제 심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요.
결정하는 경우에 거의 9개월 동안 이제 심사를 하고 끝에서 심리를 해요. 이게 타이밍상으로는 IPR가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심사를 하겠다 결정하고 나서 12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법원하고 IPR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이 IPR라고 하는 절차, 이 특징 절차가 사용하는 이유가 무효 이슈를 법원에서 특허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거 법원 소송을 멈춰놓을 수 있으면 무효 이슈 갖고만 특허청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IPR과 그 법원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여기는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근데 간단하게 하면 특히 이제 IPR는 이제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특허청 판사들이, 그래서 판사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해서 기술하고 무효 이슈는 더 잘 판단이 되는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뭐 PPT에서 이제 참고를 뒤에서 끝나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타임라인하고 비용이 어떻게 떨어져 나오는 거.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던 이유는 그냥 이 포인트 때문에요. 이 IPR 신청하는 거는 그 피고 쪽에 굉장히 유리한 점 한 가지가 비용이 초기에 크게 생기고 그 이후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당사자끼리 이제 그 심사하면서 싸우는 그 절차지만 제일 큰 비용은 초기에 IPR 신청을 준비하는 게 비용이 제일 커요. 그 뒤로는 거의 다 이제 특허권자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절차 일이 많아요. 오케이. 그럼 IPR에 대해서 왜 이제 피고 쪽한테 이제 유리하는 이유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좀 여기 포함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심사하겠다 하는 결정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딱 중간에 보면 이게 한 51%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80%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 심사 신청에 대해서는 그 거부하는 경우는 19%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한 17% 신청들이 절차 문제 때문에 이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보면 그런 절차 문제만 없으면 그 심사를 하겠다 결정 내리는 게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IPR 신청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한 경우에 그 심리까지 가는 경우, 여기 보시면 모든 청구항들이 다 무효되는 게 40% 정도로 나와요. 근데 피고한테는 어느 정도의 이게 그 혜택을 받는 그 눈으로 볼 때는 중요한 여기 그 부분이 모든 그 특허의 청구항들이 살아나오는 경우는 13%밖에 없어요. 13%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IPR 신청해서 이제 그 특허청에서 심사하면서 이제 특허 무효 이제 가능성이 이제 훨씬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법원 소송에서도 이제 그 베네핏은 이제 소송을 아예 멈출 수 있는. 근데 이게 또 법원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2012년도부터 AI 법부터 올해까지 이제 보시면 평균으로 한 50% 정도 안 돼요. 조금 안 돼요. 50% 정도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그 IPR 신청이 되면 소송 그 법원 소송은 이제 스테이를 시켜요. 근데 트렌드 보시면 거의 2014년도부터 슬슬 이제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제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54% 정도 돼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법원마다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제 설명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에 대해서도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ED 텍사스는 이제 거의 스테이를 이제 해주는 경우가 거의 그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여기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이제 LA 쪽에 있는 그 법원은 한 64%. 이게 또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키 법원들에서 평균으로 보면 그래도 50%는 넘어요. 오케이. 이제 그 IPR하고 Motion to Stay 하는 거는 이제 소송 초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이고요. 그 스트래티지고. 이제 좀 뒤쪽으로 제가 이제 아까 그 프로세스를 표시할 때 이게 summary judgment이라고 뒤쪽에 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결국은 뭐면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미리 판사한테 결정을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할 거면 일단 discovery는 거의 끝난 상태. 그러니까 증거는 더 이상 그 양쪽에서 주고받고 필요 없다. 그냥 법적으로 판사가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이슈가 없어서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제 판사한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그 굉장히 이제 D 단계에서 보통 D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절차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슨 사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이제 특히 피고 쪽에서 너무 디스커버리 신청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증거를 안 내놓으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 문제는 이런 summary judgment 절차를 사용을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소송 하면서 이제 그 내부 분석 변호사하고 이제 상담 받으면서 강한 그 법적 디펜스가 있으면 차라리 이게 그 디스커버리에서 더 이제 aggressive하게 문서 증거를 반대쪽한테 내놔서 주는 게 이제 그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결국은 이제 이 summary judgment를 미리 이제 초기에서부터 summary judgment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소송에서 이제 팁 중에 하나 더 이게 특히 이제 한국 회사들 뭐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한테 미국에는 이제 이 재판적 그 위치에 대해서 몇 년 좀 전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 판례 따라서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그 법원마다 이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 내면서 굉장히 많이 줄여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고려하면서 사업하는 위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분석해서 고려해서 이제 앞으로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팩터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판례 따라서는 피고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그 법원 위치 venue 어떤 법원에서는 일단 하나 설립된 주.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당사자들이 이제 특허 소송에 나오는 게 이제 델러웨어주 회사. 그러면 델러웨어주에서 설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설립된 주가 이제 거기에서도 소송에 이제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판례 말로는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쉽게 말하면 실제로 사업하는 회사 위치 그 건물이든지 그 장소이든지 그 위치에서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게 그 위치에서.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펙트가 있었는지 그 판례가 이제 대법원에서 2017년도에 나왔는데 2019년도부터 애플 회사가 이리 텍사스 주에 있는 모든 그 샵들을 다 뺐어요. 애플가 그때까지는 이리 텍사스에서 뭐 피고 중에 뭐 탑 1, 2 그 소송 당했던 회사였어요. 근데 2019년도부터 애플이 그 이리 텍사스에 있는 모든 매장을 다 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애플은 그 이리 텍사스에서 소송을 당하지 못해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팁으로 제가 이거를 빨리 정리할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이제 그 모션 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101이라고 특허 이제 저격성을 이제 어태킹 할 수 있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이제 받아주면서 75% 정도 무효가 됐었어요. 근데 법이 슬슬 바뀌면서 이게 한 58%로 내려왔어요. 이게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모션들이 그 법원마다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 특히 이리 텍사스에서 그 특점으로 이제 가이드라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